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힘차게 시작된 2023년 개묘년. 저마다의 염원을 담아 간절한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데요. 당신의 새해 소원은 무엇인가요? 새해 소원이 국태민안이죠.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그 아들이 40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장가 안 가고 저리 혼자 있어서 제일 장가 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이번에 새로 공장 개업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소원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하는 하나의 소원.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소원은 바로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 건강이죠 뭐. 아유 아무래도 건강 잃으면 건강이 안 최고지. 좋으니까. 건강이 최고죠.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또 우리 집사람 건강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 소망이에요. 2023년 한국인의 새해 소원 1위 건강. 안 아프게 오래 사는 건강 비법 궁금하시죠? 여기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듣는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건강 비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말하는 이들.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모두에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건강 비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요? 강산이 여러 번 변할 만큼 긴 세월을 살아왔다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이삼초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날도 추운데 예. 여기 뭐 하고 계세요? 아이, 청소 안 합니까? 노인정 마당 청소는 언제나 부지런한 삼초 할머니의 목. 빚을 하다 말고 흥이 오르신 삼초 할머니. 날렵한 발차기도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야. 춥지 이래 하고 않겠어요? 저래, 짜짜짜짜짜짜짜짜. 짜짜짜짜. 온갖 거다 하지, 이래. 얼른 들어와 추워. 뭐야? 뭐 춥다는 게 일 다 했어. 알았어요. 동생이 성화에 마지못해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데가 없잖아. 왕언니예요.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나서요. 형님은 장정이요. 제일 건강. 아주 장정이지. 응. 일하는 건 장정이지, 뭐 하는 건.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8. 네, 4년 82이요. 85. 82. 이래. 102살. 102세요? 직접 보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1919년생.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직접 겪으셨겠네요. 이 형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1등으로 빠르고 몸이 가벼워. 이 형님이 연세는 많아도 어머니 맞아요? 맞으냐? 맞아. 맞습니다. 80만 내가 이기지라. 이것도 젊은 사람한테도 이기 어려워. 누가? 이삼초 할머니와의 즉석 대결을 펼치게 된 27세 제작진. 흥미진진. 102세 대 27세. 세기의 대결.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제작진의 승리가 예상됐던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힘에 긴장감이 폭발합니다. 결국 이삼초 할머니의 힘에 넘어가 버린 제작진. 승리를 만끽하는 오늘의 주인공. 27세 제작진도 이기는 이삼초 할머니의 힘 인정합니다. 내친김에 순발력 테스트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바이보. 가볍게 이삼초 할머니 승. 두 번째 대결도 결과는 똑같은데요. 기가 막힌 할머니의 순발력에 동생들은 마냥 신이 납니다.
제일 고참언니가 제일 빨라 보더니. 아, 저 막내하고 한번 해봐. 일로 와, 막내. 이렇게 앉지도 못해요 나는. 몇 살 차이예요? 언니하고 31살 차이 나네. 이기겠어? 가위가위소. 31살 차이 나는 막내도 순발력은 2, 3초 할머니를 못 따라옵니다. 계속되는 승리 퍼레이드에 우리 할머니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나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한테 따줘. 뭐 이걸 낳거든 1대1로 붙어봐. 좀 해봐. 나가 7, 81이 되지. 100분은 쩔쩔 내잖아. 어느새 출출해진 할머니들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왕언니 2, 3초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여기 갖다 놨어. 여기 한 거지. 여기 갖다 여기 넣어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2, 3초 할머니의 건강 비법 중 하나랍니다. 할머니들은 365일 언제나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데요. 아무튼 밥 제일 많이 먹잖아. 맞아. 소박한 밥상이지만 2, 3초 할머니는 어느 음식 하나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드신다고 합니다. 102세 할머니의 건강 비법 두 번째, 다양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입니다. 잠시 후 마을 회관에서의 즐거움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생각지 못한 빠른 발걸음이 우사인 볼트가 울고 갈 정도인데요. 빨리 가래. 빨리 가러와요. 빨리 따라와요. 빨리 가러와요. 102세라는 나이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2, 3초 할머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는데요. 아들들의 이름과 나이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얘는 큰아들이고 김정남이, 얘는 시신 넷째 아들 김정만이고, 얘는 이제 말하자면 다섯째 아들 김정칠이고, 얘는 넷째 아들 김정길이고, 그밖에 없다고 하니까 얘는 막내 68세. 어머니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 있잖아요. 70대의 2, 3초 할머니. 예나 지금이나 고우시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움직이시는데요. 식사를 끝내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출출하신 걸까요? 부침개를 정성껏 부치시는데요. 붙여서 드시려고요? 아들 갖다 주려고. 부모는 100살이 묻어도 아들 80살이라도 아들 생각해요. 아들을 위한 정성 가득. 엄마표 전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백발이 무성한 아들, 부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오늘 힘드시는데 이것도 장만해서 괜찮아. 좀 먹는 게 좋았어. 해봤잖아. 아들 걱정 마시고 아이, 잘 먹겠습니다. 힘든 것도 없어. 괜찮아. 아들 먹는 거는 얼마든지 해주고 힘 안 들어. 60대 백발의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중이라는데요. 시간 날 때면 틈틈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준다네요. 역시 새참은 어머니의 음식이 최고죠. 싱거면 간장 찍어 먹으라고 좀 싱겁게. 60이 넘은 아들이지만 엄마의 눈엔 그저 아이인가 봅니다.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는 아들이 안쓰러운 할머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요. 천하장사가 따로 없네요. 힘드신데 요즘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쪽으로 또 가야 돼. 제가 할게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혹여나 어머니가 다칠까 아들은 만류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나저나 아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 어머님을 보면은 항상 소식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늘 운동 겸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 걸음도 걷고 이제 그러시는 분 같아요.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엄마입니다.
강산이 10번 넘게 변하는 긴 세월을 살아온 102세 이삼초 할머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9월 10일입니다. 생일날이. 몇 년도? 몇 년생? 몇 년생? 19년생.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연령도 이게 안 돼요. 연령도 어머니 만 나이로 하면은 거의 101세시잖아요. 그것도 인식 안 돼서 그것도 그냥 98 이런 식으로 돼요. 102세 나이를 기계도 인식하지 못하네요. 나이를 줄여 겨우겨우 다시 시작한 검사. 신체 계측부터 경동맥 검사,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동맥경화 같은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정상 수치로 나오고 혈관 건강도 좋고 근육도 괜찮고 체지방량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신체 나이로 따지면 한 30살쯤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그래도 마음은 15마음이에요. 예. 마음은 넓게 나네. 나이가 있어. 15. 신체 나이는 70대, 마음은 15세라는 할머니의 건강 비법. 전문가도 궁금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비결은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그밖에 없어요. 그래요? 약도 안 먹어. 예, 아예 그 고기 같은 거 육면이 잘 안 먹고 예. 채식을 잘하고 이래. 채식을 잘하고 예. 고기를 잘 안 먹으신다고요? 아무거나 잘 먹어도. 아무거나 잘 드신다고요? 고기는 비랑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아이고 어머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혈관 건강도 정상, 심전도 검사 결과도 정상. 102세지만 건강만큼은 최고입니다. 다시 찾은 마을회관. 요즘 마을회관의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당뇨 있으신 분 있어요? 예, 저요. 당뇨 온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나이는 제일 어린데 제일 많이 아파요. 그럼 몇 살이라고 그러셨죠? 78. 어머니 당뇨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풍선 안 보기로 부지런해요. 그래 그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가득히 맞습니다. 건강한 비결이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너무 맞다는 그게 건강이지. 나는 약도 안 먹고 이래도 항상 내가 뭐 1년에 곧벌 하나 안 하고 살아나가요. 예. 그리고 양심을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마. 사람이 허역인 부리면 아파. 이것이 당뇨 걱정 1도 없는 102세 이삼초 할머니의 건강 비법입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그리고 여기. 겨울 내음이 물씬 풍기는 설경이 펼쳐진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 여기서 제작진은 이삼초 할머니와는 반대로 건강을 지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마당에 소복이 쌓인 논을 치우기 시작한 74세 진영숙 씨입니다. 2년 전 요양차 이곳 시골 마을로 오게 됐다는데요. 홀로 생활하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영숙 씨가 해결해야 한다네요.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며 눈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바닥나버린 영숙 씨. 느릿느릿한 발걸음. 하지만 포기할 땐 행동이 재빠릅니다. 응. 못해요 다? 못해? 조금밖에 안 하셨는데? 응? 조금밖에 안 하셨는데? 응. 내버려둬 그냥 놓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건강을 되찾고자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시골 마을로 들어왔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리 없는 전쟁. 하루하루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러니까 좀 막 걸어 다니고 활동.
우선 이 당뇨가 있으니까 막 눈도 막 안 보여가지고 안과를 지금 2년을 댕겼는데도 이 눈에 지금 뭐가 꽉 낀 것 같아갖고 눈을 잘 못 뜨잖아. 지금은 우선 눈이 제일 갑갑해요. 눈이 제일 갑갑해. 영숙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 수술까지 했지만 눈의 불편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안약을 넣어봐도 영숙 씨가 바라보는 세상은 더는 밝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한 불편함은 눈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놔야만 한다는데요. 언제나 반복되는 일상,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배 곳곳에 남은 고통의 흔적. 당뇨병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쳐놓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데요.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영숙 씨의 일과 중 하나입니다. 공복 혈당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데요. 많이 나온 거예요. 밥 먹기 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쉴 새 없이 화장실을 가야만 했던 영숙 씨. 당뇨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안겨줬는데요. 당뇨 증상에 이어 아무리 물을 마시고 마셔도 목이 타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영숙 씨는 당뇨병을 진단받게 됐다는데요. 당뇨병과 싸운 세월이 벌써 7년이나 흘렀습니다. 당뇨가 이렇게 심하고 무서운 건 줄은 몰랐지,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뇨만 약 먹고 그냥 뭐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지 뭐. 건강검진 외엔 병원에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젊은 시절. 육아와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 생각 안 하고만 살았죠. 앞만 보고. 그런 게 다 후회가 되죠. 병 들고 나니까 그런 게 깨달아지지. 그때는 모르죠. 살 때는 몰라요. 다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근데 병 들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난 내 건강을 좀 지키고 내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살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건강을 챙기지 못한 지난 세월이 후회가 됩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남동생, 언니 다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췌장 수술을 했어요. 췌장 한 1cm를 잘라냈어. 췌장 암 시초라서. 안 먹으니까 합병이 온 거예요. 붓기 시작하는 거지, 붓기. 다리가 붓고. 그래가지고 갔을 때 이미 때는 늦었어. 그때 콩팥이 다 망가져버렸어. 복막투석 3년 하고 부장육이 생겨가지고 혈액투석 2년 하고 그리고 5년 하고 돌아가셨어요. 65살에. 당뇨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영숙 씨. 당뇨 합병증의 무서움을 아는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건 바로 저혈당이라는데요. 저혈당은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었다고 합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는 그냥 기절해요. 기절해갖고 병원에도 실려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혈당이 오면은 이제 신호가 와요. 어지럽고 힘이 쫙 빠지고. 이제는 저혈당의 위험 상황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영숙 씨. 이거 다 사탕이에요, 사탕. 이런 사탕도 있고. 저혈당 오면 이걸 얼른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혈당이 더 무서워요, 혈당 오르는 것보다. 홀로 생활하다 보니 쓰러져도 도와주리가 하나 없기에 집안 곳곳 저혈당을 막아줄 사탕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영숙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시골 생활을 하면서부터 육류 위주 식사에서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밥의 양도 줄였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했지만 혈당 수치는 내려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당뇨약 때문인지 입맛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영숙 씨.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먹는데요. 옛날에는
맵고 짜고 뭐든지 막 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는 음식을 조절해야 되니까 나물 종류 이제 그런 종류로 해서 조금씩 자주 소식으로 자주. 당뇨병을 진단받자마자 관리했더라면 영숙 씨의 삶은 지금과는 달랐을까요? 심각한 병임을 깨닫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이겨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무기력함이 그녀를 막아서는데요. 연 없으면 들어놔요. 힘이 없어요? 네. 누우면 있으면 좀 힘이 좀 생겨요? 좀 들어놓다 일어나면 조금 나아요. 그녀의 휴식은 끝이 날 줄 모르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제야 몸을 일으키는 영숙 씨. 더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어 보는데요. 조금씩 느껴지는 온몸의 통증. 결국 멈춰서 버리고 맙니다. 어머니 앉으시죠? 못 앉아요? 못 앉아 힘들었어. 못 일어나. 앉으면 못 일어나. 영숙 씨의 봄날은 다시 찾아올까요? 건강은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바람이 있으면 이제 죽는 그날까지 좀 건강했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한국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1위 당뇨병. 더 무시무시한 까닭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혈당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 전신에 심각한 합병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 심부전,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족부변변 등입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훌쩍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등 당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양의 당뇨 유병률은 8% 정도에 반해 동양의 당뇨 유병률은 16에서 20%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유전적 요인과 함께 췌장 사이즈가 작은 것이 상대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량이 작아서 당뇨 발생이 높아지는 요인일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양인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을 내버려둬선 안 되는 이유. 바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당뇨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곧 암이 따라다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50에서 80%는 당뇨병을 함께 앓고 계시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췌장암의 위험도가 2배가량 높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과 가장 많은 상관성 보고가 되는 암은 췌장암이며 또 다른 연구에선 고혈당이 더 발병률이 높다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썩게 하고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특히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국내 족부절단 원인 1위가 당뇨병이라는데요.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발에 발생한 상처가 점차 궤양으로 심해지면 발가락과 발을 절단해야 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발이 양말과 신발에 가려져 있고 시야에서 먼 신체 부위여서 초기에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단받는 환자는 5년간 매년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당뇨병 환자 15에서 20% 정도가 평생 한 번은 겪을 만큼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발에 이루어지는 위험활동을 주의해서 예방하고 상처를 조기에 발견해서 고위험군일수록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궤양, 발 절단 등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당뇨 합병증을 더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손발을 절단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이곳에선 다양한 형태의 의수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발이 반 정도 절단된 상태. 그리고 이거는 엄지발가락 내지는 발가락이 4개 다 없는 상태. 당뇨로 다친 분을 위해서 발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곳에선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을 위한 의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의 유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맞추러 오시는 분 보면 마음이 어떠시나요? 아유,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죠. 찹찹하고. 옛날에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많이 절단이 됐는데요. 요즘은 유난히도 절단된 분들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절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등다리까지 또 발목 위에 장단지 좀 밑에까지 절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생기기 전 혈당 관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이곳에서 당뇨병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한 당뇨 강좌가 열렸습니다.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기에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위암, 대장암, 그다음에 폐암, 유방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암들이 당뇨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자체를 잘 조절해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콩을 밥이랑 같이 섞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혈당이 굉장히 좀 천천히 오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의심되거나 전 단계이시거나 아니면은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밥을 드실 때 단순 쌀밥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콩이랑 같이 섞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보리밥 이런 걸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강의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습관 관리 방법까지 알려준 유익한 강좌였는데요. 식사량도 줄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당뇨가 이제 심하면 다른 합병증도 오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죽음을 부르는 당뇨병.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부터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고혈당부터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당뇨병은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매년 8%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 당뇨 단계에서 운동, 식이습관 변화를 통해 당뇨병의 진행을 늦춰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당뇨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65세 권영미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아니야, 좋아?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형미 씨도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봐봐. 우주도 와봐. 자. 옳고 다니. 안 돼. 끊임없이 뛰어노는 형미 씨와 손주들. 이 정도면 진정한 체력왕으로 인정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뛰고 놀면 숨이 차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서 그렇지 쿵쿵 이 소리가 나서 그렇지 굉장히 이거보다 더 활발하게 뛰어놀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 방방이들 뛰어도 숨차거나 이렇지 않고 옛날보다 더 많이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2년 전 형미 씨는 치아 들뜸 현상과 참을 수 없는 두통, 어지럼증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는데요. 이 모든 현상이 바로 당뇨병 전조 증상이었던 것. 병원을 찾은 결과 당뇨병을 진단받게 된 것인데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당화혈색소 수치가 그때 당시 9.3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은 26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당화혈색소가 그렇게 높으면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뇨 진단 후 당뇨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형미 씨. 그 이유는 바로 친정 엄마가 혈압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소변에서 이게 하얀 거 이렇게 그게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당이 빠지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간호하면서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격이 더 컸어요. 이 당뇨가 저한테 발병됐다는 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그녀에게도 찾아왔는데요. 평화롭던 어느 날 극한의 오한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좀 얼른 집으로 와줘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까지 놓아버렸습니다. 이게 피가 썩은 거래요, 폐혈증은. 그래가지고 그 보통 사람 수치는 뭐 2인가 0.2인가 0.2에서 2가 정상 수치인데 저는 372가 나온 거예요, 염증 수치가.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 어떤 생각이? 죽다 살아났잖아.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문턱까지 갔다 온 거잖아, 죽음의 문턱까지. 그때부터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간식 먹자. 응, 앉아. 간식 먹자. 할머니가 간식 줄게. 간식.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쓴다는 그녀. 간식도 건강하게 바꿨다는데요. 손주의 입맛에도 딱 맞나 보네요. 당뇨병을 이겨낸 형미 씨가 선택한 간식, 뭔지 궁금합니다. 맛있어? 건강을 되찾고 손주의 재롱도 오래오래 지켜볼 수 있게 됐다는군요. 고소하지? 고소해요. 고소하지? 형미 씨와 손주에게 힘이 불끈나게 하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다이어트 파밥인데요. 밥에다도 넣어 먹고 또 때로는 이렇게 그냥 따로 삶아서 먹는데 꼭 밥맛이 나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폐혈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형미 씨.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식재료를 찾던 도중 파밥인을 알게 됐다는데요. 주부 구단답게 파밥인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활용법. 파밥인을 물에 불린 다음 삶아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은 파밥인을 껍질째 먹기도 하고 껍질을 까서 먹기도 한다네요. 형미 씨의 파밥인 두 번째 활용법. 다양한 채소가 가득한 볶음밥에 파밥인을 첨가하는 것인데요. 고소하고 영양가 풍부한 맛이라네요. 단백질 가득한 오리 숙주볶음까지. 형미 씨표 건강식단이 완성됐습니다. 손주도 형미 씨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식사 시간. 만약 건강을 찾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네요. 간편하게 음료로 마시는 것이 형미 씨의 세 번째 활용법입니다. 이렇게 파밥인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는 형미 씨. 파밥인을 먹으며 어떤 건강한 변화를 느꼈을까요? 혈당이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물에 불었다가 이게 따로 삶아서 이게 간식처럼 밤처럼 까서 먹기도 좋고 밥에 넣어서 먹기도 좋고 거부감이 없어요. 아이들도 같이 먹는데. 일상생활 중 틈틈이 파밥인을 즐기는데요. 수많은 노력 끝에 되찾은 건강. 그 비법 중 하나가 바로 파밥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과 폐혈증을 개선한 형미 씨의 현재 혈당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식후에 혈당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네요. 지금 현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형미 씨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 파바빈이란 무엇일까요? 페루가 원산지인 파바빈은 기원전 만년 전부터 뿌리를 내린 고대 약용 작물입니다. 고대 마야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다는데요. 이집트 파라오의 모든 무덤에서 파바빈의 표피가 발견, 나일강 유역의 주요 식량으로 사용됐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파바빈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발표됐습니다. 파바빈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비롯해서 천연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한 약용 작물입니다. 특히 파바빈은 고단백의 당지수가 매우 낮고 항염 성분이 풍부해서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이 파바빈의 주요 기능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항당뇨 효능입니다. 파바빈에서 추출한 다양한 페놀 화합물은 탄수화물과 지질 흡수를 억제해서 식후 고혈당 반응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아피게닌은 고혈당으로 이어지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향상시켜 당뇨,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바빈의 핵심 성분은 아피제닌, 엘도파, 콜린입니다. 파바빈의 풍부한 아피제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포도당의 신진대사와 염증을 억제하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과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피제닌이 풍부한 식단은 특정 염증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날렵한 발차기, 빠른 발걸음, 혈관 건강까지 완벽한 102세 이삼추 할머니의 건강 비법 중 하나도 바로 파바빈이라고 하는데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파바빈을 식생활에서 다양하게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콩밥을 즐깁니다, 내가. 아, 즐겨요? 예, 그래서 영양 있는 콩 올렸어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파바빈이 가득한 식사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삼추 할머니. 102세까지 안 아프고 오래 사시는 건강 비법이 바로 파바빈이었군요. 천연 식재료인 파바빈,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바빈은 천연 엘도파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엘도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전구체로 엘도파 화합물은 항암 특성을 가지며 3대 치매 질환인 파킨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엘도파는 도파민의 생성을 촉진해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파바빈을 섭취한 후 12시간 후 혈중 엘도파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고 파바빈 섭취 후 파킨슨병 환자가 엘도파로 치료했을 때와 같은 도파민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엘도파를 보충하면 유방암과 폐암 등 다양한 종양의 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밀가루에 파바빈의 껍질을 넣어 빵을 만든 뒤 성분을 비교한 결과 일반 빵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또한 파바빈 껍질에 단백질과 엘도파가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바빈이 혈당 조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소 고혈당과 고혈압으로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한 주부.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또 다른 주부가 특별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체중이 갑자기 늘면서 고혈압이 생겨서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당뇨 검사도 같이 쭉 하고 있었는데 당화혈색소가 좀 올라가고 지금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도 약간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뇨도 진단을 받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전에 당뇨랑 고혈압이랑 고지혈로 진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약을 5년 동안 복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거에 따른 합병증, 그 당뇨에 대한 합병증도 그렇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에 대한 합병증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먼저 정확한 현재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신체 계측과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후 2주간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두 주부 모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병행. 파바빈 음료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또한 파바빈을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 4번 혈당 체크도 진행했는데요. 드디어 2주간의 특별한 도전이 끝났습니다.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신체 계측과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혈당으로 건강 이상을 느낀 이선미 씨는 체중은 물론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 특히 염증과 혈당 수치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바빈을 섭취 후 하루 혈당 수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당뇨 전 단계인 박혜미 씨는 체중과 체지방률이 감소, 공복 혈당 수치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바빈 섭취 후 하루 혈당 수치 변화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4,000명을 추적한 결과 콜린 섭취량이 많을수록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가 낮아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콜린은 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파바빈에는 키위와 자두에 비해 많은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인체 실험 결과에서는 체내 DNA와 세포를 보호해 각종 암세포의 전이와 증식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됐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파바빈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파바빈의 경우에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요. 원물의 경우에는 35에서 50g, 액상 음료의 경우에는 190ml에서 380ml 정도를 권장합니다.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당뇨병. 매일매일 관리하는 습관만이 당뇨를 이기고 오래오래 사는 건강 비법입니다.